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명장공원 토지보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숲과 공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숲과 공원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겼다가 광복 직후 미군의 점령으로 다시금 권리를 찾지 못한 부산의 중심에 있는 하야리아 부대의 옛 부지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길게는 50년 이상 된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할 경우 일정 부분을 개발을 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선배 동료인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선 공원 특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이 시작되면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있던 공원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해제를 하라는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요. 저희가 부산시의 도시공원 녹지를 전체 지키기 위해서는 한 3조 2천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은 준비를 못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4,367억을 들여서 저희가 사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하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약 5,262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존 녹지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전체 공원 녹지의 약 96% 정도를 보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그 주민 설명회라든지 전문가 자문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것을 거쳐서 총 5개소에 대한 공원 특례 사업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4군데죠? 5군데고요. 한 군데는 지금 문화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명장공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장공원 전체 면적이 72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약 6,850억 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면적의 약 89%인 63만 8천 제곱미터는 공원시설로 하고요. 나머지 11%는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소공원 등 비공원 시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를 했고 올해 2월부터 보상 중이며 현재는 보상률이 약 38.4% 정도로 이루고 있으며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연말에 기부 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공원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민원들이 보상을 제외해달라, 보상이 작다 등등 해서 36건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 보상 관련해서는 36건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보상 관련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보상 관련 외에는 의견들은 제시들은 있었습니다. 그걸 민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의 동래구라든지 금정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견 제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잘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런 걸 민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의견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렇게 공원 사업에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이 의견 제시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요. 뭐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마 본 의원이 듣기로는 명장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주민 설명은 여러 번 의견입니까? 했습니다. 예, 의견이었습니까? 민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재 수용 범위는 어디까지고 공동주택은 총 몇 세대가 조성됩니까? 현재 수용 범위는 이제 명장 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이 7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동래구가 공원구역을 만들어 놓은 걸 제외하고 나면 72만 정도가 수용 대상이라 볼 수 있고요. 비공원 시설 내 공동주택은 2개 단지에 약 한 1672세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죠.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을 공원- 저희 지도 보시면 지금 커뮤니티 우회하는 코어라고 도로가 되어 있지 있는 않습니까? 예, 저게 우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 한 900여 세대, 그죠? 880여 세대, 860세대입니다. 860세대, 나머지가 여기에 조성되게 돼 있죠. 812세대 돼 예. 있습니다. 이 우회 도로가 이게 교통영향 평가를 피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통 영향 평가를 피해 나가기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당시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내용이 저 우회 도로라고 원래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안에는. 근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원한다면 이 도로를 더 원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있죠. 예, 계속 예. 그 아파트가 계속 있습니다. 여 밑에도 지금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여 밑에도 있고. 우방 신세계 있고 SK 예, 있고 요 계속 끝나는 데도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럼 총 4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 지금 동래구 구간은 4차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해운대 구간만 왕복 2차로인데 오히려 이쪽이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 우회로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은 앞에 있는 단지 도로만 보실 건 아니고요. 이쪽에 볼 수 있는 3호 마을과의 접속 도로도 같이 봐야 되고 3호 마을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통과 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가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우회 도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3호 쪽이나 이쪽을 지나지 않고 교통량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이렇게만 나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다닐 확률이 훨씬 더 양쪽 다 많은데. 다닐 거로 보입니다. 양쪽 다 많죠. 근데 여기가 주 통행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데. 저 이 도로는 왕복 공원 2차로가 이 전체를 다 공원구역 소화할 수 바깥입니다. 예. 예? 여기 이 왕복 2차로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교통 전문가는 아닌데 저게 양쪽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우회 도로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교통영향 평가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영향 평가는 2020년 3월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인근에 지금 동래구에도 아파트가 약 수천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4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800여 세대가 신규 입주를 하는 거죠. 여기가 훨씬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활용되는 구간이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죠. 여기 제척되는 요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이 4차선 도로 내는 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제척되는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비공원 시설 1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건설을 하면서 셋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나서 오른쪽에 생태 커뮤니티 정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근처 부분까지 일괄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체적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도로를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제척되어 있는 부지에 민간 소유가 있습니다. 그죠? 2개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로 확장을
안 하는 것이 제적 부지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공원구역이 저기가 그렇게 지정이 제척되어 되어 있었고요. 예. 네. 근데 이 토지주들께서는 지금 일부 본인 토지는 공원에 지금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도 하나 있고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죠? 네. 교회 일부 시설은 공원 내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사택이 공원 시설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하고 이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택은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분리돼 예, 있겠죠. 그 부분은 수용이 당연히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음식점의 주차장은 앞쪽에 있으나 차 회전하는 부분 뒤에 조금 있긴 걸립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구역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이 이 경계 이 기둥이 걸리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여기 음식점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기둥이 그 공원 경계선상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사간 안전 문제라든지 임대서 영업하는 사업주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기둥이 걸려 있다. 건축물에 기둥이 걸린다는 걸린다고 경계에 기둥이 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은 저기 조정이 한번 가능할 확인해 걸로 주시기 보입니다. 예. 보은 의원이 볼 때는 이왕에 민간 기업에게 특례를 주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인근 부지까지 다 수용해서 면적도 좀 더 확보하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제척된 교회와 음식점 부지만 넣는다고 해서 도로가 전체가 확장될 것 같으면 가능한데 물론 이제 그것도 협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비공원 시설 1단지라고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각종 상가들도 같이 수용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도로가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서부터 병목이 생기거든요. 여기부터 그 일종의 예, 베이처럼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보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완전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뒤에 또 3호로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3호로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다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현재 민간 소유 또는 이용 또는 점용 시설의 경우 어디까지가 수용 범위고 소유자의 동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있는 민간이 이용 혹은 점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찰이라든지 복지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현실적으로 공원 기능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원 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인가한다라든지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공원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결국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공원이라는 게 그렇죠. 이전부터 새롭게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의 그 자본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결국은 수용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제기를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 있죠? 예, 여기도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에서 지금 소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중간에 이제 공원 부지는 72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격해 놓고 공원이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공을 만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기능상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업체가 있고 생수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수십 년째 영업 행위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수용돼 버리면 이분들은 생계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생계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공원의 모양 자체가 도로로서 분리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중 땅도 내용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중 땅도 내용 똑같은 거 알고 그 계시죠? 옆에 있습니다. 네, 그 따로 붙어 초록색 있죠.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씨 문중 같은 경우는 400년 정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을 이전을 지금 수용이 되면서 묘를 11기나 이장을 하면서까지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시청 담당자 말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 담당자가 왔을 때 여기는 사실상의 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책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만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양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담당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행정은 일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맞춰서 일관성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답변들을 이제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영광재활원하고 영광직업재활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도 하나 있죠. 골프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관은 아마 공원 밖에 있고요. 그 아마 필드 연습하는 데가 뒤에 아마 연습장이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옆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금속 가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속 가공업체는 전체 본관 건물은 공원구역 바깥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요. 공장은 뒤에 한 1000평 조금 넘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8년부터 공원 72년부터고 88년부터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부지가 저희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열린 마당이니 카페니 생태 정원이니 운동시설이라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걸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추후 아파트 입주 이후에 주민 민원이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고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해당 업체의 경우 보상비가 아마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상비를 받아서 공장을 이전해서 했을 때는 사실 이전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상비는 일단 한 18억 정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업체에서 주장하는 이전 비용은 한 15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땅이 자연 녹지에 올라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산정하는데 그렇게 다른 쪽보다는 많지 않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전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서로의 주장차가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부분들은 해당 업체 사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극은 지금 현재까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전 시기를 조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애초에 그게 무허가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원들이 관리되었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부산의 많은 시설들 중에서 전부 다 허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명장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들 특례 사업하는 공원이나 일반 공원 중에서 무허가 주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시키거나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 어떤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답변하실 때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업체의 경우 사실은 상당한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예, 저도 알고 그렇게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상당히 아마 지역 사회에서는 평판이 좋은 업체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를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지역 사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담당의 입장에서 혹시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 제기되면서 좀 알아보니 되게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 공헌이라든지 이렇게 잘 하시고 아주 좋은 기업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해당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에 사용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 사장님도 이전에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전 장소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전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계속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좋은 업체고 이런 업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쨌든 간에 허가든 무허가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생각되는 여러 가지 공원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민이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수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재척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점을 달리하면 저는 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마음을 열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미 이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시설이나 또는 주거지 또는 공장 뭐 이런 데를 저기에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기 명장로 확장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예, 저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 영향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교통국과 또 관련 환경정책실하고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도로는 공원 못지않게 부산시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네, 반드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대우버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부산을 떠났죠. 지금은 자율자동차라는 회사로 예, 보험건과는 크게 연관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오래된 회사죠. 울산으로 갔고요. 약 10여 년 전에 오늘은 부산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울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 대부분은 양산이나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이 어느 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아마 허남식 시장 아마 같은 자당의 소속분이셨겠죠. 현재 그 회사가 있던 부지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산업단지로 산업단지로요? 그 회사가 있던 부지가요? 오리산단의
아니죠. 기존에 있던 회사 부지 말씀이죠. 기존의 회사요? 아파트 지었죠. 대우버섯 부산공장 부지는 3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전포동 부산공장, 금사동 동래공장, 반여동 출고사무소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반여동, 현재 전포동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지금 다시 부산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네. 무엇이라 하던가요?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는 못 봤습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폐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조 제가 측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후보님 또한 시장님 또한 후보 시절 그렇게 하셨죠. 멀쩡하게 잘 있는 회사 쫓아내고 타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회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쫓아냈다는 표현은 네. 저희가 충분히 수긍하기는 좀 어렵고요. 잡지 못했다고 합시다. 예. 당시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그 자발적으로 울산으로 통합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업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노력이 들죠. 예. 그렇죠. 계산이 기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금속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광택업체, 생수업체 등을 다 포함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약 50명 조금 넘죠. 그리고 대략 200여 명 정도가 가족들 포함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없는 일자리 찾아오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 잘 키우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공원 안에 공장을 이전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공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개발업체는 상당 부분 부산시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가져가는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발생되는 예상 이익 규모 정도는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공원의 경우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BDI에서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회도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 특례 사업을 위해서 개발업체의 이익에 작은 규모의 업체를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무허가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명백히 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이 보상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이 현행 그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허가 부분 앞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행정이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부분과 제척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힘없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명장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3개의 공원도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3개 공원 또한 아마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과거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으로 부산시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현재 이르다 보니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공원 또한 민간업체의 특례라는 이름 하에 또다시 개발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개발로 인해 빼겁고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과
소규모 업체들의 희생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아마 금요일에도 수백 명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집중하여 질문을 하였지만 나머지 세 곳 또한 면밀하게 잘 살펴서 작은 희생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시장께도 당부드립니다.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공식 지가, 지자체 위임, 이건희 컬렉션, 부산 유치 등 선심성 발언하시기 전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현재 있는 기업부터, 현재 있는 미술관의 현실부터 다시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답답하시지요? 우리 모두 마스크 벗어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인내하고 극복합시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며 부산시의 존재 이유 또한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